네, 안녕하십니까. 박싱TV 박싱입니다. 오늘 생생 지역알림, 우리 지자체들 활동상 전국의 우리 동네가 어떻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또 건강하게 더 나아갈 수 있는지 방향을 모색해보는 생생 지역알림 코너입니다. 오늘 9회인데요. 오늘은 서울의 네. 노원구. 네. 노원구. 좋죠. 좋아하죠? 네네네. 노원구. 우리 또 봉도사가 노원구라서 네. 또 거기 유명한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야당의 요즘 대표하는 뜨거운 이준석, 네네네. 뭐 안철수, 뭐 여당의 또 우원식, 김성환, 네네네. 뭐 쟁쟁한 분들이 맞습니다. 노원구에 많은데 그 노원구를 책임지고 있는 오승로 구청장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굉장히 샤프하고 잘생겼는데 요즘은 좀 후덕해졌어요. 아이고. 지금도 준수하신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비슷하게. 뭐 저하고 비슷하다면 제가 요거 먹는 거고 아무튼 좀 친근하게 느껴져서 그렇죠. 더 좋습니다. 자, 우리 오승로 구청장, 저 뭐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또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일도 하기도 했는데 청와대에서 네. 어떤 분이 좀 살펴보고 노원구가 또 어떻게 노원구가 사실 그 학원 도시로 또 유명도 해요. 뭐 노원구가 대학교도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막 떴어요. 대학교는 성북구가 많고 네네. 노원구는 이제 학원으로 많이 떴는데 중계동 들어오셨죠? 네네네, 그렇죠. 이제 그런 곳인데 오늘 이제 오승로 구청장 또 어떤 또 정치적 철학, 네네. 어떤 또 식견을 가지고 이 지금 구정을 펼치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승로 구청장님 어떤 분인지 처음 보는 분도 있고 또 우리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노원구청장 오승록입니다. 이 박시영 TV 네.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며칠 전부터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저희도 설렜어요. 네, 아니 저기 청와대 때 네. 뭐 같은 부서에서 일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함께 동료로 산솥밥 먹던 동료가 또 이렇게 TV를 만들어서 한다니까 네. 우리가 청와대 때 네. 축구 동호회 같이 했어요. 축구 맞죠? 저는 네. 공격수 연상이 안 되죠. 축구 같이 공격수 우리 박시영 저기 대표는 수비수. 공격수 수비수로. 네. 그럼 또 엄청 끈끈한. 청와대에도 할 거 다 해요. 네. 축구 동호회도 있고 네. 또 산악회도 있고 예. 막 그랬어요. 아니 저는 아까 조금 이따 질문하려고 했는데 두 분만의 에피소드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축구 동호회로 또 합쳐졌던 근데 어떤 알고 에피소드를. 보니까 난 몰랐는데 네. 전라남도인 줄 알았는데 네네. 고향이 또 두 분이 또 같으시다면서요. 전라남도 맞아요, 바로. 고흥. 네, 네, 고흥. 맞습니다. 야. 고흥 선배님이세요. 네. 역시 고흥에 미납이 많은데 야. 영광입니다. 덕담 오늘 엄청 하네 덕담. 예. 고흥 이제 제가 이제 고흥에서 예.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저는 있었어요, 고흥에서.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통 광주나 순천으로 많이 이제 가는데 네네. 공부를 제법 했었는데 네. 좀 집안 형편이 좀 어렵고 그래서 거기 그 종합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섬에. 아. 고흥에서도 저는 이제 그 녹동이라는 곳에 배 타고 들어가면 20분 배 타고 들어가면 거금도라는 금산. 섬이었어요. 금산면인데 행정지명.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종합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왜 종합고등학교냐면 네. 고등학교에 인문과도 있고 상업과도 있고 농업과도 있어서 그래서 종합고등학교 이름 참 성의 없이 지은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고등학교 이름을 왜 또 종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종고하면 예. 다들 그 부모님들이나 별로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맨날 사고 치고 이런다고 해서 원래 요즘에 고흥이 나로 그 있는 게 근데 고흥 그쪽은 아닙니까? 조금 이제 그 동쪽이고 떨어지죠. 저는 약간 서쪽인데 하여튼 고흥이 뭐 그런 걸로 뜨긴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이제 졸업하고 네. 그때는 이제 섬을 탈출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막 도시로 나오고 싶고 서울로 가고 싶어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되게 누가 보면 뭐 너 좀 그렇다 이러는데 뭐 공부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공부로 탈출하자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서 공부를 잘하셨더라고. 연대 나오셨더라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바로 연대로 왔으니까 이제 처음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죠. 전고에서 또 이제 연대를 갔으니까 굉장히 이 뭐랄까 기대, 이 촉망 맞는 이 저기 유학 생활을 한 거죠. 플래카드 막 걸리셨겠네요. 그럼 현수 막 걸렸어요. 아니 송영길 대표가 지금 민주당 대표가 고흥 아닙니까? 네, 고흥 연대 거기는 나왔고. 고흥 그 유명한 성씨가 3대 성씨가 있는데요. 네. 송씨, 유씨, 신씨. 어. 그 집안 중에 또 한 축을 이루는 송씨고 저는 뭐 오씨라서 그러지는 않는데 네.
그 고흥 출신 정치인들이 꽤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박상천 좀 돌아가셨지만 유명했죠. 박상천 원내대표가 네, 유명. 여기서 5선 하셨고 옛날에 이제 막 신영식 건설부 장관이라든가 뭐 좀 굵직하신 분들이 정치를 정치인으로 이렇게 특히 송영길 대표는 뭐 우리 이제 고흥의 굉장히 자랑이고요. 고흥에 이제 또 옛날에 장사가 많이 나와서 네. 김일 프로레슬러 오! 맞아요. 이 박치기 왕 오! 그분 그다음에 유재두 유재두 권투. 네. 권투 선수 오! 그런 있잖아요. 씨름 선수도 많고요. 네네. 예. 누구? 박지성. 박지성의 박지성 선수도 박지성 네, 축구 고흥 선수. 박지성이 원래 그 아버지 고흥이에요? 고향이. 네. 아버지 고향. 예, 예, 예. 본인은 수원 아니야? 근데 근데 맞는데 이제 이제 아버지가 그 어렸을 때는 고흥 공에 출신. 자라서 그걸로 또 이제 유명하죠. 뭔가 네. 엮으려고 하나. 엮으려고. 아니 그래서 이제 대학을 서울로 연세대학교 와서 이제 말씀대로 현수막 걸리고 이제 저희 뭐 이제 공의 자랑이다. 우리 섬에서는 좀 내놓은 뭐 난놈이다 뭐 해서 기대도 크고 현수막도 걸었는데 아예 데모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대 문헌정보학과를 갔으니까 전혀 뭐 데모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거였는데 들어가자마자 88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선배들한테 이제 그 광주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그때 이제 제가 본 거예요. 왜 우리 1987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네네네. 그 이한열 씨, 그 네네네. 누구냐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강동원. 네, 강동원 씨가 이제 그 후배한테 그 광주민주화 운동 비디오를 보여주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 주인공이 보다가 막 뛰쳐나가는 그 광경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김태리. 김태리. 딱 제가 그런 경우예요. 그 선배들이 이렇게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어서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같은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도 광주에서 내 고향 그렇죠, 그렇죠. 이 호남권에서 근데 나는 왜 몰랐지? 왜 나는 속고 살아왔지? 그러면서 그때 완전히 이제 의식이 확 바뀌어가지고 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먼저 공부고 뭐고 뭐 팽개치고 뭐 그냥 하얀병 던지고 막 이러고 다녔고 알겠습니다. 학생운동 했고. 뭐. 네? 학생운동 했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상을 좀 그렇죠. 바꾸고 싶었는데 바꿀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게 강력한 수단이더라고요. 다른 거 뭐 사법부 뭐 이런 행정부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정치가 훨씬 더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뭐 빵에도 가고 이제 화염병 던졌다가 뭐 잡혀가지고 그냥 춘천교도소에서 한 1년 살고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왔더니 내가 반성문 안 쓰고 났어요. 그랬더니 반성문 안 썼다고 학교에서. 그럼 부총학생회장 언제 했어? 그러니까 빵에 갔다가 나와서 네. 반성문 안 쓴 거 가지고 학교에서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 정도면 이제 저기 부총학생회장 할 만하다 그래가지고 몇 년대 하신 거예요? 그때 부총학생회장을 93년도에 했으니까요. 했는데. 그래서 부총학생회 출마해가지고 바로 당선되고 음. 94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 군대 갔다가 95년도에 정치권으로 구청장 수행비서부터 아, 시작했어요. 부총장이요? 95년도에 구청장 수행비서로 시작해가지고 노원구청장 그때 후보였어요. 아, 95년이면 일기인데? 일기? 일기 때. 그때 노원구청장 수행비서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노원구청장이 된 희한한 인연이죠. 특별한 인연이죠. 아니 그때 그 민선 일기였거든요. 95년. 저도 일을 했었는데. 네. 그때 노원구에 갔더니 그때 지금 쟁쟁한 우원식 의원, 김성환 의원, 오영진 의원, 뭐 여러 청와대 이부속 실장 했던 유송화 뭐 실장 이런 분들이 거기서 전부 다 시의원, 구의원 출마. 그렇죠. 아니 그 옆 동네 그 성북구청장 했던 지금 김영배 의원 당시 네. 구청장 네. 그분도 이제 그때 비서로 맞아요. 활동을 했죠. 그리고 노원에 그런 인재풀이 많았어요. 그래 그때 구의원, 시의원 하셨던 분들이 차근차근 올라가서 지금 현재 다 야. 저기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우원식 의원 같은 당 대표도 출마를 했으니까 그 노원구의 사례야말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정치권의 절정까지 가는 아마 좋은 모델이 아마 그러네. 그러니까 대개는 다른 데는 국회의원들이 네네. 뭐 전문성을 쌓거나 아니면 뭐 청와대 경력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경력 좀 쌓아서 국회의원 출마를 바로 하는데 네. 노원구는 선배 때부터 구의원, 시의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성장했던 분들이 선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어떤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본인도 구청장 비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왔다. 시의원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비서하다가 국회의원 이제 비서관으로 갔다가 네네. 이제 그것도 인턴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7급
그다음에 6급, 5급 하고 국회 비서관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 대선 출마했던 2002년에 그때 이제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한 건 아니었고 그때 당시 그 의전팀장을 했던 서가번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 서가번 의원이 이제 저기 국회 보좌관 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찾았거든요. 그때 네. 이제 제가 어쨌든 인연이 돼서 가서 노무현 후보의 이제 의전팀에서 선거 때 하고 같이 이제 청와대로 당선되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같이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이렇게 의전팀이 뭐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은하 씨? 그러니까 그 행사 가시면은 그렇죠. 같이 그 준비하고 그리고 그렇지, 끝나고 그렇지. 이제 또 그 계속해서 기획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 그렇지. 그 폭넓게 보면 그게 맞지. 네네네. 그리고 또 자리를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네. 막 이런 것도 꼼꼼히 따지. 배치까지. 아. 저한테 굉장히 귀한 경험이었고요. 그때 대통령 해외 이제 행사 같은 것도 가서 저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해외에 가서 순방 가면 한 2달 전에 가서 그 나라 이제 외교부 사람들하고 동선 짜고 막 그냥 우리 외교부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탁현민 행정관 위치. 그러니까 이제 네. 청와대에서 행사기획 비서관실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행사기획은 아까 그런 여러 네. 가지 해외 또 순방 가면 미리 또 가기도 하고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 같은 부서는 저는 이제 여론조사 비서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갈 일이 없거든. 무슨 해외 여론조사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러웠어. 근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고생 엄청 한다는 거야.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가면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저희가 일로 가니까 이게 그 나라의 풍광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죠. 우리는 의전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네네. 그리고 또 국내 같으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뭡니까 그 나라의 또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돌발 사고가 더 많나요? 돌발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5년 하고 제가 이제 그 노원구에 살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지역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원이 그 지역위원장으로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청와대 그만두고 좀 쉬고 있는 거 알고 뭐 같이 한번 정치해보지 않을래 이제 권해가지고 그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들어가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2010년 지방선거 때가 돼서 저도 이제 한번 선출직을 좀 해서 좀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의 참모만 했잖아요. 네. 근데 선출직을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여서 그 시의원부터 한번 서울시의원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게 그때 좀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아. 그때 2010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서거 하신 지 1년째가 그렇죠. 되는 해서 노 대통령의 어떤 그 분위기가 확 휩쓸 때예요. 그 무상급식 그게 있을 때인데 청와대 출신 많은 분들이 또 구청장에 도전하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오승록 당시에 이제 청와대 행정관을 했었는데 네네. 또 인물도 훤칠하잖아요. 네네. 근데 구청장이 아니라 시의원에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아. 청와대 경력이라는 게 좀 흔히 말해서 노풍이 막 불 때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좀 그 많은 분들이 선호했었거든. 그 경력 하나를.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구청장에 김성환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쟁쟁한 선배님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시의원부터 도전하는 것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야 화제가 돼. 오승록 저 친구가 좀 자세가 됐구나 바닥에서 하는구나 이런 평가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예 그때 아마 저기 시흥시장 하는 임병택 네네. 시장도 도의원 네네.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쵸. 예, 아마 유일했을 거예요. 저 두 사람이 어. 그 광역의원으로 시작한 게 이제 예를 들면 이창우 동작구청장도 그때 구청장 바로 도전했었고 그렇죠. 근데 저는 다른 건 없었고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직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저기 내용이 청와대에 있긴 했지만 의전실이라는 게 정책을 다루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 정책을 깊이 들여다볼 수가 없고 좀 수박 걸타기 시험이나 볼 수 있는 거였지. 그래서 제가 구청장을 하면 내가 감당을 못 하겠다. 겸손까지 아니 진짜로 이거는 굉장히 하나의 소규모 작은 정부를 이끌어야 되는데 구청장이나 자리가 네. 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내가 소화를 못 해가지고 정책을 잘못해버리면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로 갈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의원을 2번을 연속으로 이제 하고 제가 이제 한 8년 하니까 조금 저도 이제 나름 동네가 보이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 내가 구청장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3년 전에 이제 출마했는데 덜컥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구청장 되고 좀 3년 지난 겁니다. 네. 그 구청장, 단체장, 선출직 네. 이게 가져야 할 어떤 그 자질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어떤 점일까요? 저는 열정이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주민들이 세금 내서 우리 월급 주는 거고 네. 이런 공적인 일 하라고 뽑혀 있고 비가 오면 수해 피해 때문에 나와야 되고 산불 나면 불 끄러 가야 되고 겨울에 눈 오면 눈 치우는 이런 거는 힘들어하지 마라. 이건 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위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겠다고 당신들도 시험 보고 들어와서 한 건데 결국은 해서 보니까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민폐예요, 민폐. 그냥 월급만 받고 주어진 일, 새로운 일 전혀 기획 안 하고 주민들이 아픔이 뭔지 힘든 게 뭔지를 찾아보고 살펴보고 연구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자리에 있어도 월급이 나오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공직자로서는 저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혹시 열정이 식진 않았는지, 내가 게으름을 피우진 않았는지, 혹시 요령을 피우진 않았는지, 시간을 적당히 때우기 위해서 뭐 딴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언제든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은 뭐 이제 매일 일어나도 뭐 열정이 샘솟듯이 나니까 늘 현장을 가고 벤치마킹하러 전국을 돌아다니고 뭐 해외도 가고 근데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데 네. 저는 모름지기 공직자의 자세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이거는 잘 몰라도 정책을 잘 모르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열정이 있으면 배우러 다니거든요.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전문가여도 한 분야의 전문가지 구청장이나 잘하는 수백 가지 일을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전문가가 이 한쪽 분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 자세가 열정이 있으면 여러 분야의 일을 자기가 찾으면서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 채워져 가고 어느 순간 상당한 경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의 자세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은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열정맨. 네. 열정맨을 불러드리고. 그게 식으면 저는 정치를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 저도 이제 95년에 공무원 생활 잠깐 했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공무원들 만나보면 되게 이제 한 들어와서 입사해서 2, 3년은 굉장히 다 열정적으로 일을 해요. 네네. 근데 이 조직 문화가 어떤 혁신을 방해하는 아니면 이 관습적인 낡은 관행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꺾입니다. 아. 처음에는 좀 뭐 좀 해보려고 그랬어. 막 청문회 꿈을 꾸고 여기 바꾸겠어. 공직생활에서 해보겠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 제대로 해보겠다 해서 막 열심히 해. 근데 어떤 시스템이 좀 후진 거야. 너무 장애물이 많고 방해 요소가 그래갖고 많으면요. 오히려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감사만 받고 진급은 느리고 옛날에 막 그랬어요. 이런 문화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뭔가 그 돌파하고 뭐 이런 걸 좀 굉장히 도와주십니까? 중요한 건 이제 적극 행정을 하다가 옛날에는 많이 이제 그 피해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위축돼 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저는 그러니까 그 웬만하면 직원들이 가져온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나름 뭐 인터넷을 검색을 했든 어디 가서 들었든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봐도 잘 안 돼 보니까 좀 이게 조금 미심쩍기도 하고 완성되지 않은데 그냥 예산하고 조직을 사람을 줘요. 전 주로 일을 좀 많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운 건데 노무현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하면 예산과 조직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하게 만들고 성과로 평가해야지 무조건 작게 해서 뭐 열정페이, 사명감 이걸로는 오래 못 버틴다라는 게 있어서 저기 직원들이 가지고 온 아이디어를 웬만하면 다 이렇게 제가 존중해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돈 필요해요? 예, 돈 얼마 필요합니다. 드릴게요. 수렴해서 이제 예, 이해까지. 돈 필요하고 사람 필요해요? 사람 필요. 그렇게 해줘야 계속 또 아이디어를 가져오더라고요. 좋은. 근데 이제 문제는 구청장에 오기 전에 이제 과장 팀장 선에서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요. 다만 구청장한테 가져가면 아이디어를 웬만하면 많이 받아들이라 이런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그러면 과장이나 팀장이 중간에서 걸리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가서 보고해보고 뭐 웬만하면 한번 해보라 그럴 수 있으니까. 다만 이들이 일이 많아지니까 귀찮아서 나 일 안 해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비건 안해로 그게 저희가 올해 크게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난 게 힐링 냉장고라고. 힐링 냉장고. 냉장고가 뭐냐면 네. 그 이제 폭염이 왔을 때 네. 동네 산책로나 이런 그 등산로에 예. 제가 냉장고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300ml짜리 생수를 예. 무료로 나눠줬어요. 냉장 설치가 거기에 되나요? 아니 이제 전기를 전원- 가져와서 그러니까 맞아. 그 하천변에 달리기 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다 네, 러닝 하시는 산책도 분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달리기 하러 갈 때 물을 가지고 나오기 귀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도 더우니까 목이 마른데 이게 이제 딱 중간에 그것도 시원한 물로 거의 얼다시피 한 물을 제가 18군데에 배치를 저기 올해 해가지고 처음으로 한 거예요? 여름에? 작년에 했는데 네. 작년에 좀 히트를 덜한 게 작년에 그렇게 덜 더웠어요. 아. 근데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예, 예. 7월 20일부터. 예.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그 18군데에 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히트를 그러면 줘가지고 이게 이제 직원의 아이디어. 이 직원이 이제 우리 그 재난지원팀의 직원이 작년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와. 해보자 그래서 야 근데 무슨 길가에 생뚱맞게 아니 냉장고냐 그랬는데 아니 그 저기 폭염 때는 재난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줄 수 있대요. 선거법에 아. 어긋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대박이 난 거예요. 언론도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전국 지자체에서 음. 문의가 엄청 온 거예요. 그러네. 어떻게 했냐 이거를 어. 저희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주는데 거의 18군데 하루에 7만 5천 병이 나갔어요. 하루에 7만 5천 병, 18군데. 근데 18군데 중에 이제 매일매일 그 병 그 숫자가 나와요. 1위부터 18위까지. 네. 매 1위 하는 곳이 하루에 10,000병 나가요. 그 위치에 있는 네. 거는. 거기는 당연천이라는 하천인데 그다음에 어떤 곳은 1,800개 나가는 합쳐서 매일 7만 5천 개. 그렇게 합친 게 7만 5천 개. 이야.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올해 완전히 그러면- 노원구표 대표 정책이 그러면 됐죠. 그 아이디어를 낸 분은 어떻게 그 포상을 좀 해줬어요? 승진시켜야지. 이제. 와. 아직 안 됐고. 아직은 안 되고. 근데 근데 이제 제일 이렇게 명확해야 돼. 그거는 그 심상 피벌은 필벌이 명확해야. 확실하게 해줘야죠. 그래야 적극적으로 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 다른 직원들도 시기와 질투할 수 있는 직원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들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 그 팀에 대해서 같이 칭찬해주고 보상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팀, 그 과가 분위기가 그렇게 창의적인 어떤 걸 뭘 자꾸 아이디어를 모으고 으쌰으쌰하고, 으쌰으쌰하고 이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맞아. 그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렇지. 이제 뭐 내 의견이 반영된다 네, 하면 이제 다들 열정맨이 되는 아, 거네요. 그럼요. 청장님. 이거 좋네.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고 음. 그것 때문에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나도 하겠다. 이제 아이디어 찾아 산만리 하는 거죠. 그렇지, 좋네. 해가지고 뭐 제안하면 채택되면 바로 그냥 고속 승진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를 얻게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네. 시민들의 삶을 열정을 가지고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러 나와서 다들 뭐 산책길을 뛰기도 하고 뭐 산을 타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운데 물 가지고 나오면 들고 나오면 이게 또 오래 뛰다 보면 그쵸, 이게 또 미지근해지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유심히 보고 본인도 체험도 했었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힐링 냉장고 이름이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와.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막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딱이네요. 올렸는데 진짜 말 그대로 오아시스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예전에 엄청나요. 그 여름에 기억나는 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서초구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 가림막. 그늘막, 아. 그늘막. 건널목에 그늘막. 네네네네. 그거 맞아요. 조차 다 네네네. 퍼졌잖아, 맞아. 사실. 지금은 뭐 전국 모델이 이제 전국 그런 거 그다음에 그 버스 기다리는 좌석에 온돌 깔아갖고 따뜻하게 하는 거 그거 있어요. 네네네. 저희 노원구도 따숨 쉼터 이름이 그것도, 온돌 의자. 지역별로 싹 퍼졌잖아요. 네, 퍼졌어요. 네. 이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디어 좋으면 다른 지역에서 네, 다 네, 벤치마킹하게 해서 네, 다 네, 이제 맞아. 좋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생활 밀착형 이제 정책들이죠. 근데 음. 민선 7기 들어서 굉장히 그게 그 많아졌죠. 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음.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고 그런 거 하라는 거야 사실 단체장. 네, 실제로 단체장은 근데요 이게 막 동네 도서관 짓고 체육관 짓고 무슨 그 산업단지 유치하는 것보다요 주민들 반응이 훨씬 이게 더 뜨겁고 그치. 열광적이에요.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물 한 모금이 나중에 먼 미래 몇 년 후에 만들어질 산업단지보다는 그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장의 삶의 특히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이 이제 코로나 국면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코로나 국면 때문에 지자체가 굉장히 적극적 공무원들이 노력한다는 걸 주민들이 다 알거든. 네네. 재난지원금도 그렇죠. 챙기고 또 방역조치 방역도 관련해서 하시고, 네. 일일이 또 상가 다 다니면서 개도하고 막 이런 걸 알거든.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거야. 맞아, 맞아. 옛날에 구청하면 좀 멀리 느꼈는데 맞아요, 뭐 맞아요. 민원 있을 때나 가고 뭐 주민등록 등본 띄러 갈 때나 갔는데 네네네. 이게 내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구나. 근데 이렇게 힐링 냉장고 이런 게 막 이렇게 나오면 아이디어가 나오면 얼마나 맞아요, 그렇죠. 나를 위한 조직, 음. 나를 위한 구청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 근데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방역 지금 코로나 국면이니까요. 방역이나 백신 접종 관련해서 노원구만의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아이고 이게 진짜 방역 얘기하려면 진짜 밤을 새도 모자랄. 아니 구청장 되고 3년인데요. 솔직히 1년 반 동안 정말 주민들 많이 만나고 행사도 다니고 속된 말로 좀 폼도 잡고 막 이랬는데 1년 반에 이제 코로나 이렇게 우리가 네. 대응하니까 뭐 이제 행사 같은 것도 전혀 못 하고 이제 그런 거에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제 왜 하필 이 시기에 내가 지금 구청장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말씀대로 지금 현재 주민들이 구청의 존재를 아마 역사상 네네. 이렇게 구청의 존재를 크게 느낀 적이 지금이 유일해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구청이 많은 일을 해도 그게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쉽지 않아요. 도서관을 지으면 도서관 오는 사람들, 어르신들 도서관 안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교육, 우리 중계동 교육특구가 있지만 거기에 무슨 교육과 관련된 뭐 체험관들, 뭐 수학 문화가 만들지만 과학관도 만들어주지만 그거는 학부모들, 학생들만 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0세에서 100세까지 피해갈 수 없어요. 맞아. 그렇잖아요. 네네. 전 연령이 다. 전 국민들.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현안들이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터진 거예요. 말씀대로 구청에서 주민들의 동선을 문자로 보내줘요. 어디 가게에 갔으니 조심하세요. 네. 이거 안 보내주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죠. 헤매는 거죠. 네. 구청 문자를 기다려요. 왜 나한테는 안 오지? 옆 사람은 오는데 신청이 들어와요. 막. 코로나 때 구청에 문자 보내달라고 수만 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구청장 됐을 때 구민한테 보내는 문자가 10만 명이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그 핸드폰 가진 인구를 45만으로 추산해요. 45만 명인데 10만 명인데 지금 문자 신청해서 저희가 보내는 문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얼마냐면 28만 명이에요. 와. 3년 동안 18만 명이 문자를 신청이 들어왔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동선을 봐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정보 공개에 대해서 네, 그렇죠. 이 시급하게 동의를 예민한데 얘기하기 때문에 이미 좀 필요성을 긁어 모을 수가 없는 거잖아. 옛날에는 문자 보내면 왜 보냈어요?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 요즘은 왜 저한테 문자 안 보내줘요? 그러면 신청하게 돼 있는 거고. 신청하게 돼 있죠. 그거는 개인정보 동의이기 때문에. 동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청이 내 생명을 지켜준다. 내 생명에 직결돼 있다는 서비스를 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1월 달에 25일에 첫 환자 발생하고 2월 말에 이제 막 마스크를 오부제로 나눠주네 만에 마스크 네, 못 네, 구해가지고 네. 막 네. 난리 났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전국 다니면서 마스크를 이제 구하러 막 다녔어요. 네네. 그때 이제 식약처에서 다 틀어 막아버리고 네네. 그 공장 같은 마스크 공장에 경찰이 가 상주했어요. 어디 빼돌릴까봐. 그때 그 틈에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마스크 공장 사회 다니면서 그때 막 양주, 인천, 그다음에 창원, 그다음에 밀양 직원들 다 가가지고 저희가 그때 120만 장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종류가 다 다양해요. 네. 공장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52만 명이었으니까 1인당 2장씩 줬어요. 120만 장이니까. 그때 주민들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때는 진짜 그때는 희귀- 돈을 주고도 그쵸. 마스크를 못 내라는 거, 구하고 그쵸. 약국을 가서 줄을 서서 사도 마스크가 떨어지면 못 살 맞아요. 때요. 그 특히 수도권이 심했고 맞아요. 그때는 서울이 삼성그룹 회장이나 현대그룹 회장도 얄짤 없어요. 주민번호 뒷자리 번호 자기 차례 아니면 본인을 확인하고 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줄 서서도 만약에 그 약국에 떨어지면 못 샀을 때 예. 그때 제가 이제 120만 장 2장씩 나눠줬거든요. 그걸로 두 장이 엄청 진짜 크거든요. 그게 지자체 한 처음이었나요? 가족으로 치면 4인 가족은 8장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서울 지자체 중에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대신 제가 다른 구청장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죠. 너 혼자 그렇게 뛸 수 있냐? 왜냐하면 인구 주민들이 우리 구청은 뭐하냐. 네. 아, 옆에는 그랬는데 옆에 노구는 우리는 왜 그러냐. 다 나눠줬다 그래갖고 제가 원래 이런 거 터지면 인근의 지자체 단체장이 곤혹스러워. 성북구 뭐 옆 밑에 비교하니까요. 중랑구 막 이랬을 거야 분명히. 그래 내가 구청장 협의 회의 가가지고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고. 그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재난지원금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역별로도 막 주기도 했었잖아요. 상공인 또 그 중소상공인들 네네네. 네. 그다음에 뭐 영세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뭐 또 대출도 해주고 막 물꼬를 막 여러 군데 막 튀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노원구만에 또 했던 일들이 더 있나요?
아니 근데 재난지원금은 저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좀 같이 했기 했나요? 때문에 저는 이제 한번 구청장들한테 우리도 경기도처럼 전 주민들한테 네. 그 저기 선별적으로 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100%. 한번 지급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일단 서울시들 설득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선별 지급으로 이렇게 지급했던 게 되게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도가 전체 재난지원금 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실제로 선별해 보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아니 선별하는 거 가리는 추려내는 작업이 더 힘들어요. 그죠? 예. 그거를 위해서 행정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요. 지원 가뜩이나 대상 그 추리는 게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지금은- 전화 응대해야 되고 그렇지. 그 찾아내고 이게 직원들이 훨씬 더 지금 코로나 업무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역학조사도 해야죠. 그다음에 자가격리자들 가는지 봐야죠. 식당은 9시 되면 문 닫는지 확인하러 다니죠. 종교시설 확인하러 다니죠. 유흥업소가 문을 닫았는지 열었는지 헬스클럽들은 4제곱미터다 한 명이 하는지를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운영에 근데 재난지원금 내려오면은 또 공무원들 모여가지고 또 기간제 일시로 뽑아가지고 전화 응대하고 이거 해야 돼요. 이번에 88% 지금 하는 게요. 국가에서는 쉽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이게 자치단체에 내려와서 집행하면요 거의 그냥 어머 배가 되는. 우리의 업무량이 그래서 직원들은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그래서 이게 행정이라는 게 탁상 행정을 굉장히 경계해야 하거든. 근데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워. 그게 뭐 딱딱딱 떨어질 것 같은데 현장에서 저도 이제 그 지점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국면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네. 2배, 3배로 늘어나 있는 엄청나게 힘든 과정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것까지 딱 선별로 재난지원금이 되니까 일이 훨씬 더 과정이 돼 볼멘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국면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특별히 신용대출도 뭐 늘리고 특별 담보대출도 하고 네. 저희가 연평균 한 4억 이하인 그 업소가 한 4만 개 되거든요. 네. 예. 아주 영세한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 대출도 늘리고 하는데 그게 뭐 이제 한계가 뭐 안 한 것보다는 도움은 되겠지만 어찌됐든 빨리 코로나 벗어나고 벗어나야지. 접종해서 빨리 저기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공직사의 변화도 있죠. 힘든 만큼의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한 몸이 되죠. 한 몸이.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힐링 냉장고라든가 마스크 구하러 다닐 네. 때 음, 그게 이제 우리 저기 해당 부서만 다닌 게 아니고 많은 직원들이 음. 특파됐어요. 특파 전국으로. 아, 한국에 다니면서. 네, 창원 가라 뭐 전국으로 밀양 가봐라. 마스크 공장이 있다는 곳은 다 그냥 다니는 거지. 그냥 무대포로 가야죠. 응. 그럼 앞에서 막 저기 우리는 카드로밖에 계산을 못 하니까 현금 가져온 데에서 눈앞에서 뭐 뺏기기도 하고 아, 그러겠네. 우리 주기로 했는데 네. 갔더니 네. 응. 누가 현금 가지고 와서 들이대니까 거기서 현금 준 사람 그렇지. 줘버려.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공공기관만 가는 게 아니거든.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그 거래처나 이런 사람들 선물 주면 네네네. 그때는 최고잖아. 이게 아, 선물 중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돈 들고 와서 현금을 받지게 하는 거지. 그럼 기업이 더 좋은 조건 내세우면 그분들이야.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뭐 이제 지금 뭐 저기 진료소도 있고 선별 진료소도 있고 임시 선별 진료소도 있고 네. 백신 접종센터에 보건소 인력만은 안 되거든요. 의사하고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가면 행정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거기엔 행정 인력도 안 되니까 저희는 이제 의병단이라고 해서 마스크 할 때는 마스크 의병단, 백신 할 때는 백신 의병단에 주민들을 모았어요. 자원봉사단. 예. 자원봉사. 근데 아까 28만 명이 있잖아요. 네. 문자를 보내니까 작년에 마스크 의병단에 순식간에 600명.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20일 동안 하면서 3만 5천 개의 천으로 된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재봉틀로. 네, 아니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 재봉틀 하러 오신 분들이 옛날에 청계천 상가라 이런 데서 미싱했던 분. 그 기술자분들. 야. 50대 60대 그 어르신들도 자기 왕년에 이제 이런 거 해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네요. 네, 그렇죠, 그랬고 그 코로나를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뭐 놀면 뭐하냐 구청에서 봉사한다니까 그때 저희가 정말 그때 예술이었어요 예술. 그래가지고 그 광경을 저기 그 AFP, AP 통신, 뭐 중국의 신화통신, 뭐 UPI 네네. 다 취재하러 왔어요. 아. 어려운 국난의 시기에 근무 운동과 비슷한 거예요. 네네. 어려운 국난의 시기에 오히려 주민들이 자기도 위험한데 가리지 않고 와서 남을 위해서 마스크를 만드는 그런 봉사를 한다.
그게 작년에 저희가 해가지고 그 장관이었습니다. 대강당에 음. 재봉틀 30대가 탁 놓여져 있고 분업에 의해서 한쪽은 이걸 자르는 사람, 이게 넘기면은 뭐 분담해서 분담해가지고 실을 꿰는 사람, 한 사람 포장하는 사람, 이게 딱딱딱 해가지고 조끼 입고 네. 한 20일 하는데 그때 가장 제가 구청장 되고 나서 야. 가슴 뿌듯했던. 아니 그리고 말씀하시기 쑥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네. 노원 구민들 설문조사한 게 있었거든요. 97%가 네. 코로나 방역 노원구가 제일 잘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 97%가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그만큼 또 만족도가 높지 않았나. 이거 영화 대단하시더라고요. 영화 한 장면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감동적일 것 작년이 같은데? 그쵸. 아니, 나중에 이제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나면 진짜. 정부에서 무슨 다큐멘터리 만들지 않겠어요? 그런 게 나올 것 같아. 아니 서울시도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우리 백신 마스크 의병단 사진이 좀 장면이 야.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 과거에는 구청에서 뭐 하면 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딱 정해져 있어요. 아. 활동력이 좋고 뭐 옛날로 치면 뭐 관변 단체, 요즘에 뭐 국민운동 단체라 명칭을 하던데 네네네. 뭐 시민단체 유로 늘 구청에서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늘 운영이 되거든. 네네네. 행사하면 그분들 중심으로 오고. 근데 지금 마스크 의병단 같은 경우는 아까 미싱을 했거나 옛날에 그 활동했던 분들이 새로운 전혀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안 했던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 참여도도 높고 그렇죠. 그렇죠. 번테일이 후예들이 몰려들더라고요. 참 그나저나 오세훈 시장 이제 들어서서 네. 민주당하고 이제 정당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구청장들하고 또 뭐 시의원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삐끄덕거리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 근데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 겪어봤잖아요. 2010년에 서울시의원 처음 했을 때 아, 네. 그때 무상급식 하고 싸울 때 제가 시의원 된 첫 해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서울시의회 또 민주당 대변인을 했어요. 아. 근데 맨날 공격하고 저쪽 공격하고 이거를 한 1년 가까이 하면서 그때 오세훈 시장을 겪었잖아요. 네. 그때는 뭐 완전히 무조건 우리는 무슨 좀 포퓰리즘이야 막 이러면서 그때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많이 만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도무지 이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아, 그 근데 당시에는 네. 근데 지금 이제 10년 만에 와서 최근에 저는 동네 현안 가지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만났는데 굉장히 유연해졌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특히나 이제 본인이 선거 때 공약을 했더라도 주민들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주민들 의견에 따르겠다. 저희 노원구에 이제 그 미래 노원구는 이제 베드타운이지만 그러니까 80%가 아파트고 베드타운이지만 저희가 이제 미래 그 차량 그 지하철 기지가 있어요. 큰 땅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땅을 4, 5년 후에 이제 밖으로 경기도로 보내면 한 7만 5천 평 큰 땅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일자리 단지를 만들려고 해요. 지금 여기는 구로만 해도 디지털 단지가 있으니까 네. 일자리가 많잖아요. 네. 노원은 그런 단지가 없어요. 80%가 아파트예요. 원래 만들 때 30년 전에 신도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네. 잠만 자고 출근은 종로나 중구나 강남으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 단지를 좀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박원순 시장하고 다 이제 네. 작전을 짜서 다 이미 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놨는데 오세훈 시장이 거기다가 야구 동구장을 만들고 스타필드형 쇼핑몰을 만들겠다고 이제 공약을 거는 바람에 이게 충돌이 생기잖아요. 네네. 되고 나서 제가 찾아갔었죠. 어. 노원 구민들한테는 물론 쇼핑몰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는 차차 할 일이지 지금은 산업단지가 필요하다. 굴뚝산업이 아니라 바이오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침 또 서울대병원이 그쪽으로 좀 오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서 네네. 이쪽을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기업들 유치하고 그러면 여기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노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설득을 했죠. 물론 여론조사 한 것도 보여드리고 했더니 의외로 흔쾌히 이렇게 동구장 이런 거는 이거는 공약을 하긴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딱 철회하고 대신 뭐 쇼핑몰 같은 것도 그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지하로 놓고 코엑스처럼 지상에는 바이오 단지로 하자 그랬더니 또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고 되게 유연하게 예. 되게 다행이네요. 걱정을 많이 열린 했었는데 자세. 그래가지고 되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노원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노원구가 어떤 도시인지 또 노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기 왜냐면 전국에서 본 방송이에요. 그렇죠. 예. 노원구는 이제 서울의 동북부의 이제 끄트머리에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베드타운, 그러니까 잠자는 도시라고 하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30년 전에 네. 여기를 신도시로 만든 거예요. 네. 아. 여기가 이제 거의 그 갈대밥하고 무슨
그 무슨 저기 양돔 무슨 돼지 키우고 막 이런 곳이었어요. 허벌판이었어요. 옛날에 상계동, 하계동 이런 데죠. 그렇습니다. 공릉동. 그 철거민들 많이 뭐 모여 살고 막 이래가지고 교통도 안 좋고. 근데 이제 서울이 팽창하니까 잠을 잘 곳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예, 주택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신도시를 주공 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엄청나게 맞아, 이제 아파트를 주공. 1988년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지었죠. 그래가지고 거기가 거의 80%를 아파트 지으면서 인구가 거의 많이 갈 때는 62만까지. 서울에 지금은 서울에서 네 번째인데 네. 한때는 서울에서 두 번째까지도 갔었으니까요. 아, 예. 송파가 제일 많고 그렇죠. 강서구. 예. 강서구는 요즘 마곡지구 때문에 많이 늘어난 예, 예. 거예요. 그래서 동북부라서 근데 어쨌든 교통이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머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주거 환경은 좋았죠.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가 이제 평수는 없지는 않지만 지은 지 얼마 안 그래 돼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상계동 아파트에서 많이 시작했어요. 공무원 활동을. 근데 그 이게 외곽에서 더 좋았던 게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요. 아, 거기에 수락산, 불암산이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하천도 4개나 돼요. 아. 그러니까 배산 임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큰 산이 2개나 끼고 있고 물론 이제 서울 사람들은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을 떠올리는데 이제 그 산들보다는 좀 크기는 작지만 수락산, 불암산의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랑천 이렇게. 중랑천, 뭐 당연천, 우이천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아빠들은 좀 힘들어요. 근데 거기 사는 엄마들은 애들 키우기 너무 좋아요. 출퇴근 안 하고 교육, 거기 교육 수준이 높고. 은행사거리라는 교육 수준 중계동 은행사거리가 학원가가 거의 뭐 저기 대치동, 목동, 뭐 중계동.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뜬 거예요, 중계동이? 근데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그 학원의 실력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예, 그래서 음, 학원에서 이래서. 집중적으로 키우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소득 수준이 강남까지 못 가는 이제 분들이 좀 싸니까 여기로 왔는데. 근데 이건 좀 궁금해. 그러니까 노원이 한 10년 전, 5년 전에 아주 잘 나갔잖아요, 네. 사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뭐 마용성에서 마포, 용산, 뭐 성동 뭐 이런데 한강을 둘러싸고 네. 한강의 인접 지역들이 막 떴지 않습니까? 네, 네. 요즘에 노원의 발전 속도가 어떻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게 노원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집값이 제일 낮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냐면 그 직장과의 거리더라고요. 보니까. 거리. 강남하고 네. 거리 뭐 이런 네, 식의. 강남하고 거리가 멀면 가장 집값이 좀 낮았는데 거기다가 요즘은 막 그때 이제 자연환경도 좋고 처음에는 신혼부부하고 그럴 때 인구가 많았는데 이게 30년이 벌써 넘은 거예요. 아파트가 너무 노후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농물 나와요. 수도배가 농물 나오고 그때 당시 주공 아파트의 주차장을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 안 살잖아요. 안 살죠. 그래서 심하겠네. 마침 또 주변에 경기도권에 신도시가 막 들어서는 거예요. 그때 상계동에 신도시가 들어서듯이 예, 이제는 경기도 별내 신도시, 예, 예. 다산 신도시, 그렇지. 의정부의 밀락 신도시, 그러니까 남양주하고 인접해 있는 아, 거. 하남. 네네네. 하남. 일산 이런 쪽이 막 이제 신도시 들어서는데 집을 너무 잘 짓는 거예요. 주차장도 지하에 빵빵하게 놓고 그러니까 다 인구가 이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교통은 불편하니 그래서 인구가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원구로서 위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리 이런 식으로의 그러니까 일자리로 해서 다시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는 게 저희 당면 과제인데 다만 지금 노원구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자연환경하고 교육 때문에 이사를 또 많이 와요. 그렇지, 그렇지. 예. 네. 근데 근데 요즘 집값도 옛날에는 쌌는데 요즘은 노도광이라 해가지고요. 네. 집값 상승률이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곳이 또 노원이에요. 그만큼 저평가되고 노원, 저평가돼가지고. 도봉 이런 데 많이 올랐지. 그래서 이제 집 없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옛날 같지가 않은 그러면 거죠.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만은 뭐 여전히 재건축. 재건축? 오래된 재건축입니다. 30년 된 핵심 아파트가 문제가- 재건축. 아파트만. 근데 정부는 그걸 허용을 안 해줍니다. 재건축을 허용해주면 집값이 또 올라가 버리기 네. 때문에 아마 저희하고 목동. 그래서 지금 재건축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너무 조건에 아직 까다로워. 충족을 못하는 너무 거죠. 까다로워요. 아니 30년이 되면은 지금 안전 진단을 들어가는데 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건 자체를 그 구조 안전 진단이라고 네. 이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차지해 버리고 주거 환경이 한 20점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주거 환경이 50점, 구조 안전이 20점이었을 때는 통과가 됐어요. 근데 구조 안전이 50점이고 주거 환경이 20점이니까 통과가 안 돼. 왜? 30년 된 아파트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아니 종로에 가면 아파트 100년 된 아파트도 건재하고 있는데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왜 철거를 하냐 그래요. 여기 저기 정부에서 이렇게 조사로 나오면 네네. 철근도 잘 해놨고요. 그때는 왜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놨나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 오래 살게 해야죠. 사실 우리가 너무 빨리 바뀌지. 아니 근데 주기가 좀 빠르지. 사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농물 네, 나오죠. 농물 나고 주차 주차장 문제.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불만이 처음에 질 많은데. 때 지하 주차장을 해서 이게 만약에 튼튼하게 지었으면 30년이 지나더라도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네, 있으면 맞아요. 뭐 분당이나 이런 데가 그렇잖아요. 계획 도시로 잘 네네. 갖춰져 있으면 리모델링 하면 되거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집도 이제 평수가 작게 나오고 요즘 집 얼마 잘 나와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 그럼 노원 지역을 어떤 도시로 좀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필요한 게 이제 바이오 단지. 네. 마침 거기에 이제 서울대학병원이 네. 그 해화동은 이제 이렇게 암 전문 병원으로 좀 이렇게 특화하고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 하듯이 네. 노원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오려고 그 단지를 오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기를 선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7만 5천 평 땅에 저희가 바이오 기업들하고 연구소를 유치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그게 언제쯤 가셔야 될 겁니까? 그게 5년 후에 그 땅이 비어요. 아, 5년 차량 후에? 기지가 이제 5년 후에 옮겨가요. 그게 창동 기지 말하는 창동 거예요? 차량 기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행정은 바이오- 노원구예요. 창동은 도봉구고.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이름을 쓰는 건데 음. 근데 뭐냐 그 바이오 기업이나 바이오 연구소들이 이제 유치하면 병원이 또 있으면은 서울대병원 있으면 또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거기 궁금해서 하나.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그 창동 기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방향이 나왔었죠. 이거예요, 이거 바이오 단지. 아, 아, 그때 그게 당시 합의가 된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짠 거예요. 아, 저작권은 박원순 시장한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코로나 오기 전이었는데 바이오. 그렇지. 제가 오세훈 시장 미래산업 오세훈 시장한테 띄우고 있잖아. 네. 뜨고 있잖아. 반도체나 자동차 바이오래요. 그렇죠. 미래 산업의 세 가지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도. 근데 반도체나 자동차는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바이오는 공장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도 우리 화이자 유치합시다. 아 좋다. 모더나 유치합시다. 좋다. 유치합시다. 좋다.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의 연구소가 일로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의료 인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모더나는 한국에 그 공장을 오려고 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공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오세훈 시장도 이제 동의를 했고 아, 거기에 앵커 시설인 서울대병원이 오겠다고 하고 네. 전국에 바이오 단지가 30개가 있는데요. 다 망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럼 다른 데가 또 요거도 먹어요. 네. 오송 뭐 아니, 이런데 오송이 제일 있잖아. 크죠. 어, 그다음에 원주도 있고 원주 있지. 송도도 있고 근데 그렇지. 거기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평가할 때 기대에 못 미치는 건 병원이 없어요. 아, 바이오 단지 핵심은 병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임상 실험도 하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거기 들어와 있는 네네. 기업들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어. 특구로 만들어서 여기 온 기업들하고 병원하고 환자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게끔 해서 네. 그걸 굉장히 원해요 기업들이. 아, 그럼 좋네. 이것만 만들어지면 음. 이게 동북권의 이제 중심이 돼서 옛날에는 서울의 변두리였지만 노원구 중심으로 10km 안에 430만 명이 살아요. 네. 경기도 신도시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도봉구의 아레나 공연장까지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 노원의 미래는 바이오 단지에 있다. 그걸 만들고 싶은 게 이제 꿈인 거고. 아, 그러면 이게 그러면 역점 중점 사업이 그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돼서 보니까 이거는 근데 먼 미래 일이에요. 네. 아. 5년 후에 공간이 이사 가고 또 서울대병원이 와서 짓기 시작하고 하면 10년 후에나 이제 바이오 단지가 이제 완성이 어디 되고, 기업들이 네네. 들어왔다 뭐 이럴 거예요. 근데 당장 우리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야? 나한테 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그 생활 밀착형 그런 그 사업들을 좀 많이 좀 했죠. 그러니까 당장 피부에 와닿는 어떤 게 있어요? 자연환경을 많이 제가 이렇게 발굴을 하고 네. 자연환경이 워낙에 좋은데 접근성을 높여주고요. 네. 예를 들면 불암산에 나무 데크길을 만들어 가지고 노약자나 유모차나 임산부들이 걸을 수 있게끔 산속을. 오. 장애인들은 산에 못 와요. 휠체어 타고. 근데 산속에 나무 데크길로 평탄도 8도시로 해서 만들어 놨더니 장애인분들이 와서 울어요, 울어. 그거 알죠? 나무 데코 이렇게 쭉 이렇게 네네네. 만들어서 걸어다니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아니 제가 대학교 때 시각장애분들이랑 등산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수락산을 불암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그 길이 기억이 나는데 아 그렇게 거기는 이제 가보니까. 시각 장애는 그래도 이제 발로 걸으시는 거고 네네. 휠체어 장애인들은 아예 산을 못 가요. 아 근데 가시기 편하게 또 네, 이제 그래서. 길로 이제 정상까지 가게 해놨어요. 어. 그리고 정상에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그거 저기 오. 예를 들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마찰 없었습니까? 마찰 없어요. 그런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은 어. 환경단체도 장려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전망을 볼 수 있게. 어머. 올라가서 보면 북한산, 도봉산, 롯데타워가 다 보여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다. 엘리베이터 그런 산에- 유의 사업들을 예. 제가 한 서너 군데 명소를 좀 만들어 놨어요. 어. 그다음에 하천. 야, 그러면 코로나 때 엄청 사람들이 해외도 못 가죠. 그렇죠. 답답하죠. 제주도나 강원도 가는 눈치 보이죠. 동네를 이제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엄청 나오세요. 하천에 걸으러.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이 조깅 요즘 막 유행이 생겨가지고 하천 정비를 좀 했다는 그래, 거죠. 하천에 산책. 산책로에 네, 맞죠. 그다음에 나무 의자, 그다음에 운동 기구, 그다음에 저기 음악 분수, 그다음에 사계절 내내 꽃을 바꿔가면서 심어놨더니 이제 그 평상시 잘 안 걸으시는 분들도 당연천 잘 해놨다더라 하면서 막 나오시는 거예요. 미안해. 우리 오우 청장이 형님.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시민들의 니즈를 잘 계속 우리 여론조사하는 입장이니까 2010년부터 쭉 보면 사람들의 꿈이 그러니까 바라는 바가 뭐냐면 퇴근길에 네. 아이들 손잡고 아니면 강아지랑 네. 산책길 걷는 거야. 아. 그게 하루를 힐링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그 하천이 있는 도시들이 네네네. 되게 주가가 높아요. 거기 살고 싶어해 사람들이. 도심 속에 하천이 그러네요, 이렇게 그러네요. 산책길이 있는 아니면 그 도보길이 있는 네네네. 이런 데들. 근데 딱 그거를 정부에서 눈에 보이잖아 일단 뭘 했는지가. 니즈를 굉장히 빠르게 캐치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소프트웨어만 또 막 손보는 분들이 있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게 균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사람들 평가가 좋아요. 체감이 되거든. 아까 힐링 냉장고 상당히 영리했고, 네네. 요거 괜찮은데. 좋은데요? 근데 정말 정확한 분석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코로나 시대가 올 거라고 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구청장 준비할 때부터 불암산 수락산이 좀 아깝다. 산은 좋은데 일반 건강한 사람들만 이용하게 돼 있고 그래서 좀 손을 좀 접근성도 높이고 조금 정리정돈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야자 매트도 깔고 조금 길도 좀 평탄하게 걷기 좋게 만들고 이제 이런 거를 좀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자마자 이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죠. 잘했네.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산책로나 이런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 감당 못할 정도, 아까 얘기 7만 5천 병이 나갈 정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꾸며놨던 그 4대 명소에 뭔가 준비된 쏟아져 듯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네.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7만 5천 개의 물이 다 제가 꾸며놓은 데다가 다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7만 5천 명이니 물을 안 먹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단 하루에 10만 명 이상은 그 산책로를 이용하고 여기를 네. 다 이용하신다고 나는 보는 거기도 그 정서를 위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밖에 별로 못 나간 거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노원구가 주택이 오래됐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30년 된 네네. 아파트들이 주공 아파트가 많다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한 약간 불만이 좀 있는 거거든. 근데 산책로 딱 나왔더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이러면 도시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야, 영리한데. 아니 그래서 그 누가 그래 참 약다. 아니 근데 내가 근데 원래 마케팅 감각이 있어야 돼. 아니 코로나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제가 뭐 마치 코로나 시대를 예언한 것처럼 어떤 주민들은 막 그런 거 아니냐고 제가 무슨 점쟁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속된 말 소 뒷걸음치다가 뭐 잡은 거예요. 그냥 자연환경이 좋아서 잘 꾸며놨는데 예. 그냥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밀려가지고 그냥 확 나왔는데 나와봤더니 동네 이런 데가 있었어. 그렇죠. 산책 그러면서 너무 이제 거기에 굉장히 관리도 열심히 하고 막 풀도 맨날 뽑고 쓰레기 줍고 이러니까 이제 동네에 대해서 우리는 변두리야, 우리는 집값이 낮아, 노원에 사는 게 별로 자랑스럽지 않아.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 노원도 이 정도면 어디 살기 내놔도 좋아. 손색이 없는 거 아니야? 꽃도 이 정도 피었으면 다른 동네 사람들 자랑을 해요 이제. 노원구로 와 힐링하려면 노원구로 와. 우리 노원구에 나비정원이 있어, 철쭉 꽃밭이 있어, 우리 당연천 정말 잘 꾸며놨어. 우리는 생수도 줘. 우리도 힐링 마스크도 냉장고. 줬다. 너희는 안 주니?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주민들이. 중요한 게 주부들 마음을 얻어야 돼요. 아. 30대, 40대, 50대.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역에서 활동을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또 생활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애착이 높아.
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 근데 예를 들면 남자분들은 네. 직장 생활 밖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주말 때나 잠깐 맞아요. 보거나 아니면 힘들면 집에서 그쵸, 많이 그쵸, 휴식을 그쵸. 취하시잖아요. 밖에 별로 안 나오시거든. 네네. 아니면 멀리 산책길을 가거나 산 명산 다니거나 이러거든. 그러니까 주부님들이 평가가 좋아야 그 지역이 소문이 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값도 더 올라. 그 사람들이 거기 좋은데 가급적 그쪽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 생활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어, 더 그쵸. 그렇지. 집값 주거- 그래서 그렇죠. 그 부동산 업소에서 블로그 같은 거 올리면 제가 해놓은 명소를 막 홍보거리로 해요. 그러지. 부동산에 이제 막 여기 이 아파트는 당연천과 가깝고 나비종환과 몇 분 거리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마케팅이 되더라고요. 이게 참 모순되는데 네. 아무튼 맞아요. 그 부동산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은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지만 동네를 좀 살기 좋게 만들면 지금 구조적인 특성상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게 맞아, 맞아. 살기 좋은 동네가 되면 교육도 좋고 맞아요. 자연환경도 좋고 문화시설도 잘 갖춰 있으면 동네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거 살기 아닙니까 좋으니까. 사실. 근데 어떤 구청장이 들어와서 그 동네 좀 형편없게 했다. 가격이 뚝 떨어지면 또 원성을 막 듣게 돼 있거든. 맞아요. 아무튼 시류를 잘 제가 태어나- 집값 떨어졌다고 욕 먹지는 않아요. 응. 아이러니하게도. 예. 자 그러면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요즘은 참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되고 나서 한 1년 반 동안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 우리 그 경로당이 245개거든요. 네. 그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마다 다 경로당이 있어요. 네네. 245호들 다 돌았어요. 응. 근데 이제 바둑판으로 치면 바둑판으로 동네를 다 구분해 가지고 한 점 한 점 이렇게 돌을 놨다가 할까요? 네. 그러니까 다녀보면 그 동네 주변에 가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경로당 아, 가면 어르신들이. 이거는 구석구석 다닌 거구나. 네, 여기는 이게 필요해요. 이거 그때 다니면서 제가 동네를 다 파악을 했어요. 아. 동네를 245개로 다 나눈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를 촘촘하게 다니면서 이야기 듣고 뭐가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이분들은 영축산을 이용하는구나, 이분들은 중랑천을 이용하는구나, 이분들은 당연친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네. 나비종원이 어디 있어 이런 분도 계시네. 그만큼 크더라고요 노원구가. 경로당이 근데 중구나 종로는 경로당 꼴랑 50개, 50개. 저는 245개예요. 네. 그래서 경로당을 가도 저는 한 2달 걸려요. 하루 6개씩만 돌아도.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하고 어르신 인구가 서울에서 제일 많아요. 복지 인구가 제일 많아요. 네. 복지시설이 70개쯤 돼요. 다 돌았어요. 2019년에. 와. 그 다음에 학교가 한 90개 되거든요. 네. 학교도 한 60개 돌았어요. 학교 학부모들 만나서 학교에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유치원. 네. 아직 어린이집만 못 들어왔고 유치원, 학교, 경로당,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동 19개 동은 뭐 수시로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하고 이러면서 그때 정말 구석구석 노원구를 알게 거기서 뭐가 필요한지가 다 나와요. 그때 니즈를 다 네, 그러면서 정말 시시콜콜한 것부터 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부터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풀 좀 배주세요. 뭐 이런 것부터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2년 전에는 했는데 한번 쭉 돌았거든요. 네. 2019년에 이제 올해 돌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네. 뭐 본인 뭐 저기 대놓고 막 자랑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돌려서 하시죠. 하면서 계속 했어. 꾸준히. 그래서 정부에서 최초로 했던 것도 뭐 아까 힐링 냉야구도 우리가 들었고 마스크 네. 막 구하러 다닌 것도 네, 들었던 거 또 있습니까? 정부에 최초로 한 거? 최초로 했던 사업. 그 되자마자 폭염 왔을 때 예. 그 어르신들 야간에 집에서 주무시 덥잖아요. 그래서 네. 대강당에 모셔가지고 밤새 에어컨 틀어드리고 이제 아. 야간 어르신 무더위 쉼터 그래 오셔서 개인 생활 보호하기 텐트를 30개를 준비해서 각 텐트에서 주무시게 하고. 그러니까 집에 이제 예를 들면 에어컨이 없거나 없거나. 좀 저소득층 열악한 곳에 가정에서. 사시는 분들 네. 아,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겠다. 그래갖고 그죠? 그게 이제 그때 그 김부겸 총리가 그때 행안부 장관이었는데 오셨어요. 아, 예. 그 소식 듣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국으로 퍼져나가. 나도 이건 본 기억이 나. 네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는 제일 보람이 있는 거는 이제 그 아동 그 초등학교 애들 돌봄 네. 아이 휴센터라고 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엄마들이 돌아오기까지 누가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보통 보호가 안 되니까 보통 학원을 뺑뺑이 돌린다거나 친인척한테 맡기는데 이제 저희가 그 아파트 1층을 전세를 내 가지고
아이들을 한 30명 정도 네. 했어요. 그래갖고 19개 동 중에 저희가 좀 24개 만들었고요. 왜냐하면 집에 가는 길에 애를 찾아가야 되니까 저는 8시까지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편안하게 직장 퇴근을 마치고. 하셔라, 직장 걱정을 마치고. 불안- 옛날에는 네네. 6시 땡 되면 막 얘 걱정 때문에 막 달려왔잖아요. 나는 그거 처음부터 잘못됐다 봤어. 6시로 끊는 거는. 어. 직장을 6시 반쯤 마치고 오면 오는 7시 시간 반, 있는데 오는 네, 시간 그래서 있는데. 8시. 근데 학교에서 돌보는 거는 그렇게 일찍 끊어버려요. 근데 저희 이제 마을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아파트 1층 전선해가지고 24개는 저희가 저녁 8시까지. 아, 잘하시. 방학 때는 또 방학대로 또 돌봐주고. 이게 너무 좋네. 온종일 그게 우리 돌봄, 뭐 이런 온종일 얘기로- 돌봄이었는데 노원구가 처음으로 아파트 1층을 전선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저희가 24개 만들었고요. 그대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사업이 되면서 그다음에 송파구가 15개인가 만들었다든가 계속 이제 이렇게 많이 확대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 돈이 좀 많이 들고 네. 아파트 1층을 전선하기가 쉽지 않아서 많이 애로사항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제일 보람이 있어요. 아, 그러네. 좋네요. 너무 좋아하셨겠네요, 다들. 자, 알겠습니다. 그 뭐 자랑 얘기하다 보면 밤은 새울 것 같아서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구정 추진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좀 청장님이 지금 갖고 있는 뭐 고민거리? 역시나 이제 하다 보면 어떤 그 정책 극과 극인 정책이 있어요. 특히 반려견. 반려견 정책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고요. 네, 네. 싫어하는 사람은 끔찍히 싫어요. 아, 온도차가 너무 네, 극명하고. 반려견 놀이터 하나 만든다 그러면 어우 정말 특히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요즘은 천만 반려동물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애기 하면서 가족이다. 네, 완전히 무슨 자식보다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놀이터 하나 만드는 거, 그다음에 하천변에 지금 반려동물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같이. 그랬을 때 뒤처리를 안 하는 부분 가지고 계속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걸 어떻게 출입을 못하게 해요, 하천을. 그래서 제가 계속 개도하고 계속 이제 단속도 하고 그래요. 근데도 여전히 그러니까 몇몇의 이제 그런 몰지각한 행동 때문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좀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저는 결국은 상생하면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그 중재를 제가 이제 구청에서 구청장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놔두면 큰 싸움이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시대 흐름이라는 게 있더라고. 네. 지나고 보면 이게 아마 5년, 10년 가면 그 반려견과 생활하는 그것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질 네, 네. 거고요. 네, 맞아요. 가는 과정에 이제 약간 진폭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예, 예. 그런 부분이 가장 조율하고 조정해주고 중재하는 게 가장 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애로사항이셨다. 네. 지금 사실 2030들이 저한테도 이제 상담을 많이 요구를 해. 제가 이제 직업이 아, 컨설턴트 그렇죠. 저 아. 컨설팅 굉장히 전문가시니까. 꽤 좀 하잖아요. 네네네. 동의하시나요? 전문가시 도사님이시잖아요. 아. 책 읽었어요? 위너 읽었죠? 요즘 모르시나요? 그렇죠? 네, 아시죠? 네. 몰라요, 여기는. 나왔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네네네네. 핫한 자.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한테도 이제 아까 본인이 이제 국회에서 비서 활동도 하셨고요. 네. 또 이제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선출직으로 하셨는데 사실 이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2030 젊은 분들이 찾아오면 정치 쪽에 도전해라 관심 있으면 그 얘기를 꼭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오히려 지금 2030한테는 블루오션이다. 과거에는 무슨 학생운동, 변호사, 시민단체 이게 그 시대적 흐름에 맞는 수혈되는 부대가 있었어요. 전문가 그룹들이 각 그룹들이 네, 네. 다양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뭐 시민단체도 뭐 젊은 사람들이 참여도 하지만 그게 뭐 활성화돼 있는 것 같지 않고 요즘 젊은 네, 사람들이 네, 네. 또 과거처럼 무슨 학생운동, 시민단체 뭐 이렇게 많지도 그런 분들, 않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뜻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도전하면 정치도 젊어져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사실 건강해져요. 그래서 권유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제가 그야말로 딱 그 케이스잖아요. 제가 구청장 수행비서를 27살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때. 딱 이 나이에. 이날. 예. 근데 은하 씨도 고민해봐. 제가 최근에 제 수행 그러니까 비서 관련해서 네네네네. 사람을 탐문해 보고 있는데 28살짜리가 이렇게 한번 왔었어요. 소개로. 그러니까 정치 관심 있는 친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저는 시작을 해서
국회의원 비서관 인턴으로 해서 7급, 6급, 네. 5급 하다가 청와대 5급으로 들어가서 4급, 3급까지 달고 나와서 시의원 2번 하고 구청장까지. 네. 저는 한 번도 2단계로 건너뛴 적은 없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 그래서 그때는 물론 저는 이제 학생 운동을 하면서 또 그런 의지가 있어서 하긴 했는데 말씀대로 이 정치는 와서 이렇게 충분히 도전 가치가 있고요. 정말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구청장이 돼서 대한민국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네. 노원구를 바꾸고 있고 어쩌면 노원구에서 모범적으로 한 정책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분들이 저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네. 많이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상담하면 이 책도 이제 소개도 하지만 인원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근데 저희가 사실 그 아카데미를 합니다. 10월 달에 10월 초와 10월 말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분들도 하지만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을 네. 같이 모셔서 하는데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많이 청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듣고 아 내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직업이구나라는 확신이 있으면 또 과감하게 도전도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나와서 이야기 해보시니까 1시간이 벌써 와. 훌쩍 지났습니다. 진짜 시간 빨리 가네. 빨리 가죠. 어떻습니까? 그 말씀 좀 나누다 보니까. 아니 저는 이제 이런 토크쇼 형식의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건 전 처음이에요, 처음. 우리가 진행자들이 잘하니까 그게 처음 시작인데 지루하게 안 느껴. 아니 정말 이렇게 뭐랄까 제가 이게 아까 너무 이제 초창기 저를 워낙에 이제 개인적인 살아온 삶이나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잘 이렇게 유도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제 인생을 좀 반추해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아니 또 너무 그게 길어지니까 노원 자랑도 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 근데 워낙에 노련하셔서 또 네. 중간에 노원구 이야기에 대해서 또 했는데 제가 정말 3년간 하면서 제가 요즘 이제 그 정리를 해보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내가 좀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주민들 앞에 내년에 내가 이제 뭐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평가를 다시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주민들한테 나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좀 내세울 만한 게 있는 건지 좀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제법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제 직업이잖아요. 네. 굉장히 평생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선거 민주주의가 이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위대하죠. 네, 리더가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절대 게으름을 피울 수 없게끔 만들고요. 늘 나태하지 않게끔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성 없고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내가 보니 금방 알아채고 바로 바꿔버립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면서 노원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노원구의 오늘을 나름대로 대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좀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저기 상도 많이 받았습니까? 노원구가? 뭐 그냥 당연하게 많이 받은. 아니 그냥 뭐 그냥 대통령 표창 하나 최근에 재난관리 재난관리. 그 재난관리에는 이제 뭐 산사태 이런 것도 있지만 코로나인가 그러니까 마스크 이런 거 그다음에 폭염 대책 그러니까 뭐 이런 냉장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뭐 폭설 대책 그다음에 뭐 산불 예방 뭐 종합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그렇게 해서 최근에 받은 상 중에 가장 큰 거는 대통령 표창. 우리 저기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받은 게 있어서 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별로 안 센 것처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받았다. 이걸로 만점대로 확 찍네. 예. 자, 좋습니다. 우리 이 방송에 추천하고 싶은 지자체 단체장이 있다면? 저는 성동구청장 늘 나왔어요, 그 양반. 나왔었어요. 초창기에 정원호 구청장이 아주 잘하더라고요. 재성구청장인데 잘하더라고요.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예. 성수동 일대를 굉장히 그렇죠. 성동구의 가치를 굉장히 올려놓은 사람이죠. 또 다른 사람 없어요? 저는 이제 벤치마킹을 참 많이 다녀요. 네. 지금은 많이 못 따지만 제가 따져보니까 전국의 시도에 한 33군데 정도 갔더라고요. 창원, 진주, 순천, 뭐 장성, 원주, 뭐 좋다는 시설이 있는 곳은 다 가봤어요. 완주 뭐 이런데. 네. 근데 이제 역시나 많은 아이들을 얻는 곳은 제주도예요, 제주도. 제주도요. 왜냐하면 제주도 가면 많은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의 경연장이에요. 관광객들이 많이 네, 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뭐 시설들, 예를 들면 휴에리의 뭐 수국 요즘 뜨는 거, 그다음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아르테미듐,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안에 전시를 하는 건데 아이디어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가본 것 같은데. 성산 쪽에 가면 빛의 벙커라는 것도 있고 네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끔씩 가면서 쭉 순례를 해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어차피 노원구 사람들은 제주도 갈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노원구로 와서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하면 노원구민들은 이게 노원구에 최초로 생긴 줄 알아요. 제주도 가서 보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참 많은 걸 제가 영감을 그러시군요. 받았습니다. 네. 원래 원희종 지사가 그만두긴 하셨지만 자, 오늘 뭐 은하 씨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예. 아니 오늘 또 공 선배님께서 너무 좋았고 아니 노원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랑거리 이렇게 많았구나. 그 전에 노원구 하면 뭐가 떠올랐어요? 아니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봉사를 하러 많이 갔기 때문에 아. 약간 그런 산 자연 경관이 좋다. 수락산 라는 아까 이미지는 하고 싶다. 있었는데 네. 지금 들어보니까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부터 이제 구청장님을 열정맨으로 그리고 노원구를 열정 가득한 도시라고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그 전에 노원구 하면 하도 세뇌당해갖고 봉도사 정봉주 의원이 맨날 공릉동 뭐 네. 하도 얘기해서 노원구 네. 이제 원래는 학원 이게 이제 이미지가 강했는데 하도 이제 봉도사 이미지가 강했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오승록 부청장이 이제 머리에 바로 들어올 것 떠오를 같아. 것 같아요. 노원구 하면 임팩트가 있어요. 오승록 부청장 이게 딱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 방송을 지켜볼 전국의 시청자들 또 노원 주민들도 계실 텐데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 박시영 TV를 통해서 이 노원구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야기하는 과정에 정말 제가 뭐 열심히 살았구나, 또 우리 노원구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노원구를 잘 모르셨던 분들 정말 갈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 서울 하면은 남산, 무슨 경복궁, 뭐 그다음에 저기 무슨 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뭐 이런 데를 많이 떠오르셨는데요. 요즘 노원구가 힐링의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도시고요. 자연 환경 속에 뭐 나비종원, 철쭉동산, 화랑대, 철도공원, 경춘선 숲길, 뭐 당연천, 하천 뭐 이런 거를 비롯해서 굉장히 반나절 정도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그 나들이를 계획하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는 노원구 검색해 보면 오셔서 충분히 쉬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요. 우리 노원구를 많이 좀 아껴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생생지역 알린 9회 우리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모시고 방송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